현대 철학의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하버마스 철학은 사회 비판 이론 또는 의사소통의 사회 이론입니다. 하버마스는 그 자신이 속해 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을 상호주관성의 의사소통 철학에 기초하여 발전시킨 비판 이론가입니다. 마르쿠제,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그리고 젊은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은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주체의 의식 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의 의식 철학이 흔히 받게 되는 비판인 고립된 주체와 유아론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식 철학의 내부적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하버마스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버마스는 근대 철학은 의식 철학의 패러다임에 제약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주체를 제외한 모든 것, 즉 자신을 제외한 타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목적 합리성 내지는 도구 합리성과 같은 협소한 합리성에 갇혀 있는 철학이라고 비판합니다. 하버마스는 주체와 주체가 상호 대등하게 대화와 담론, 그리고 토의할 수 있는 능력인 의사소통하는 합리성을 주창합니다. 하버마스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새로운 규범적 사회이론인 의사소통 행위이론 혹은 의사소통의 사회이론은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의식 철학의 고립된 주관성의 철학에서 언어 철학의 상호주관성의 철학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비판 이론의 새로운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사회 발전 이론의 관점에서 근대성 혹은 근대 사회의 발전을 비록 인간 소외와 같은 사회 병리적 문제를 겪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합리적 의사소통의 확대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이 점에서 근대화를 목적 합리성이나 도구적 합리성과 같은 효율성의 증대로만 파악한 베버와 같은 사회학자와 구별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호주관성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소통의 철학이 곧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며 그 요체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혹은 의사소통적 이성입니다. 또한 그것이 비판적 사회이론이기도 한 것은 이 상호주관성의 철학을 통해서 사회적 비판의 규범적 토대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이와 같은 시도의 성패는 인간의 합리적인 언어적 소통에 기초한 상호주관성의 의사소통 행위론 혹은 규범적 사회이론이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른 사회이론보다 우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의 성공 여부 혹은 철학적 의의에 대한 판단에 앞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의 구조와 핵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하버마스는 이성적 주체 중심의 철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타령이상학적 이성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버마스가 타령이상학적 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상호주관성의 차원에서 발현하는 의사소통적인 이성 개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이성적 주체와 의사소통의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령이상학적 이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실체나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특수한 본질을 앞세우는 선엄성이나 도덕성을 끌어들이지 않고 순전히 대화와 담론의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사회윤리적 및 사회정치적 제도와 규범을 정당화하려는 작업을 자신의 철학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버마스의 철학은 의사소통적 실천에 내재하는 합리성의 기초에서 의사소통의 타당성 주장의 논증적 해결, 즉 하나의 주장이 옳을 수 있는 타당한 조건들의 규명을 핵심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 주장의 정당성을 사실성과 타당성을 매개하는 상호주관적 이성의 기초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성의 한계 안에서 세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유한성의 철학을 추구한 칸트의 선엄론적 형이상학 혹은 이성 비판의 철학에 견주어 볼 때 하버마스의 그것은 타령이상학적인 상호주관성의 철학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은 체계와 생활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사회이론이자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비판적 사회이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교 우위를 갖는 규범적 사회이론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그것은 잠정적인 사회이론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의사소통 행위란 대화 상대자들이 상호이해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사회이론으로서 의사소통 행위이론은 모든 인간이 갖추고 있는 상호이해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려고 시도한 철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 소외와 같은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의 해결은 의식 철학과 주객 이원론의 토대를 주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나 전형적인 비판이론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심지어 탈이성이 해체 철학으로도 치유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한 합의의 가능성과 그러한 합의가 준수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비판적인 규범적 사회이론으로서 의사소통 행위이론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상호이해에 기반한 합의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합의는 규범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합의된 것만이 합리적으로 준수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를 통한 합의가 구속력 즉 규범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이상적인 대화 상황 즉 불평등한 상태나 비정상적인 상태에 제약되지 않은 조건 아래서 이루어진 합의이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타당성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나의 합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이해 가능성 즉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진리성 즉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할 것이 외적 실제에 비추어 볼 때 진리이어야 한다. 성실성 즉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의도를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정당성 즉 규정적인 언어 행위에서는 말하는 사람은 규범 및 가치에 따른 정당한 발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행위는 적어도 이 네 가지 타당성 주장에 대한 자유로운 상호검증과 조사가 가능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이에 덧붙여 네 가지 타당성 요구가 합리적으로 준수되기 위한 이상적 대화 상황을 상정합니다. 이 이상적 대화 상황의 요점은 대화 참여자가 네 가지 타당성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롭고 조건 없는 대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버마스는 이상적인 대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첫째, 모든 잠재적인 대화 참여자는 의사소통적 언어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고서 언제든 대화를 시작하고 발언을 하고 그 말에 응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대화 참여자는 해석, 주장, 권고, 설명, 정당화를 하고 그것의 효력을 문제 삼고 근거를 제시하거나 반박하거나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화 중 발언자에게만 의사표현의 언어행위, 즉 자신의 태도, 느낌,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허용됩니다. 넷째, 대화 중에 발언자에게만 규제적인 언어행위, 즉 명령하거나 거절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타당성 요구와 함께 이상적 대화 상황이 현실에서 만족스럽게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버마스가 이런 이상적 대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며
따라서 이는 왜곡되거나 부당한 합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척도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행위이론은 체계와 생활세계의 이원적 사회이론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회이론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려면 의사소통 행위이론은 체계의 생활세계의 침투와 지배 즉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차단할 수 있는 규범력을 갖는 실천적 이론 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현실 적합성 혹은 이론적 실천력을 갖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호주관성의 언어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하버마스의 이원적 사회이론의 두 축은 체계와 생활세계입니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생활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화 및 법제화 이전의 문화역사적 삶의 세계를 총칭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버마스는 좁은 의미에서 생활세계를 사회적 제도와 법에 의한 지배로 대표되는 체계와 구분합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계승되는 문화나 소속감이나 연대감, 개인적 정체성 등을 강조하는 의미의 생활세계를 강조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볼 때 이 둘은 구분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세계는 제도화 이전에 그리고 제도화의 토대가 되는 삶의 세계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세계는 법제화 내지는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의 구성 요소를 이를테면 동아리나 친목단체들의 구성원들의 의식 정치적 의사표현 공간 종교와 문화적 전승 등 언어적 상호이해의 상호주관성 속에 구축되는 것 일반 및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 확대, 갱신하는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어떤 이해에 도달하는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버마스는 생활세계로서 사회가 전승된 문화와 같이 규범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세계를 강조하며 반면에 체계는 사회적,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생활세계 영역을 의사소통 합리성과 연관짓고 체계 영역은 권력과 화폐와 같은 매개에 조정되는 목적 합리성과 연관짓습니다. 즉, 생활세계는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상호이해와 행위가 거래되는 일상적인 삶의 세계이며 체계는 사회를 지배하는 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도 밝히고 있듯이 원래 생활세계와 체계는 하나의 사회적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의 계급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분열, 침탈, 지배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사회 진화는 체계의 복잡성과 생활세계의 합리성이 증대함에 따라 체계와 생활세계가 분화해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복잡성의 증대 과정에서 체계와 생활세계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양자가 역설적으로 서로 긴밀히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버마스는 베버의 분석에 따라 근대사회 이후 탈신 비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동적인 것으로 형성된 조직들이 탈원어화된 의사소통, 매체들을 통해 서로 결합하게 되고 여기서는 화폐나 권력과 같은 체계의 메커니즘들이 합리적 경제행위와 행정행위라는 하부체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체계의 메커니즘은 사회 통합을 가능케 하는 사회 구조들로부터 점차 분리됩니다. 동시에 생활세계는 사회체계의 전체적인 존립을 규정하는 하부체계로 남게 됩니다. 특히 하버마스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의 구체적인 예로서 의사소통 영역의 법제화를 들고 있습니다. 법제화 과정은 법률의 확대와 법률의 응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조직된 사회관계가 근대적 법률 안에서 최초로 구현되었으며 법제화 과정은 곧 사회적 통합으로부터 체계적 통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민법이나 공법 등 토대적 제도를 통해 화폐나 권력과 같은 조절 메커니즘이 생활세계를 침식함으로써 생활세계가 체계에 종속되고 병합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체계적 통합을 가져오는 법제화는 사회적 개입을 의미하므로
현대사회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법제화는 결국에는 매체로서의 법의 증가만 가져올 뿐 사회적 관계를 더욱더 비통합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버마스는 진단합니다. 이렇게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 현상은 체계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작용하는 행위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경제 및 국가라는 하부 체계가 자본주의 성장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에 더욱 깊숙이 침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버마스에게 체계는 기본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행정과 관리를 실행하는 사회제도 및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체계는 합리화된 생활세계의 사회적 제도들에 의존합니다. 체계로서의 사회는 법제화된 제도들의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은 온통 이런 법과 제도로 꽉 차 있습니다. 어딜 둘러보고 어딜 가도 규정과 규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은 합리적이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거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지만 어떤 것은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세계는 법에 의해 운행되고 규제되고 있듯이 체계 또한 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체계의 속성은 이 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활세계를 지배 혹은 관리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법은 생활세계가 체계에 의해서 침투와 지배 즉 식민화되는 것을 최소화해주며 체계는 좋은 법에 의해 생활세계를 정의롭고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시켜주는 최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이런 법제화조차도 그것이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추진될 경우에 결국에는 매체로서의 법의 증가만을 가져옴으로써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진단합니다. 하버마스는 근대 이후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또한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합리화 과정에 내재된 자기 파괴적 요소에서 기인하는 현상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합리화로 나아갈 수 있는 요소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를 베버의 합리화의 역설이라 부르는데 하버마스는 이를 해명하기를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이 체계의 복잡성 증대를 가능케 했지만 그러한 복잡성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으로써 해방된 체계의 명령이 체계에 의해 도구화된 생활세계의 능력을 파괴시키는 세계사적 과정이 갖는 저항할 수 없는 아이러니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의하면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하는 일은 생활세계의 합리화는 체계에 의해서 우리 삶의 터전인 생활세계가 도구화되거나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합리성의 구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해방적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적 기초 없이는 어떤 국가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국가로 기능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국가와 경제라는 하부 구조는 바로 생활세계에서 형성되어 나온 것이며 체계를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곧 이러한 관계가 전도 혹은 역전된 현상의 다름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하버마스에 의하면 생활세계의 식민화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증대에 기초하여 발생하게 된 경제와 관료체계의 합리화의 과잉 성장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성장이 역으로 생활세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그것이 현대사회의 위기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화표와 권력을 매개로 하는 하위체계가 생활세계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억압하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이 맞다면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의 극복이라는 해방적 전략은 당연히 왜곡된 의사소통 행위를 차단 내지는 바로잡아 진정한 의사소통적 합리성, 즉 진정한 생활세계의 합리성을 구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행위론을 구상한 근본 배경이자 동기라 할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확대되는 것을 생활세계의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경우의 합리화는 형이상학적 본질주의를 지향하는 의식철학이 아니라 탈형이상학적인 상호주관성의 이성철학을 강조한 것입니다.
평가적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이 다른 사회이론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려면 의사소통 행위이론이 목표로 하는 규범적 차원의 정당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버마스조차 인정하는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세계와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하버마스의 구상이 과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가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의사소통 행위 혹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근본적 한계와 직결된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생활세계의 실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포함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규범적 차원의 정당성을 증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론과 정치적 실천의 연관성, 즉 이론적 실천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비판적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의 주저인 의사소통 행위이론의 핵심 과제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타당성 요구의 기초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합리적 합의 혹은 진정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버마스의 대답 혹은 해결책은 사실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다수의 후기 저술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